아파트 내에서 자전거 통행을 제지당한 학생들이 경비원을 조롱하는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는 학생들이 경비원을 가리키며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1월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때도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들의 불쾌한 행동과 무례한 태도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모와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가르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밀양 지역에서 20년 전 발생한 고등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신상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가해자들의 지인이나 지지자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범들 중 한 명인 A씨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 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누리꾼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은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락보관소 채널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서로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유튜버에게 호소하는 가해자들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4년에 발생한 것으로 44명의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 멈춘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건에서 소방관이 아이들을 구하고 나서 반말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강제로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나와라고 말했으며 아이들은 그에게 손을 잡혀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소방관이 아이들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반말 사용이 기분 나쁘다. 왜 반말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예의가 부족하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소방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소방관이 아이들을 구해줬으니 감사해야 한다. 반말을 사용한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상하다. 목숨을 구한 소방관에게 반말 사용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동료를 택시에 태운 뒤 동료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등 2차 가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여러 쟁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공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총장인 이원석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미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촬영한 최재형 목사 등과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다른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교감을 폭행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A군은 무단조퇴를 시도하다가 교감에게 저항하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습니다. A군은 학교의 조처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후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는 A군에게 출석 정지 등교 10일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최근에 전주로 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학교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우려하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이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26년 6월까지
2년간의 임기를 맡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는 지드래곤과 함께 가칭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디지털 트윈 기술 및 과학기술 융합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카이스트 총장은 이번 초빙에 대해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이 K컬처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드래곤의 활동이 대학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드래곤 또한 초일류 대학을 지향하는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빅뱅과 같은 큰 시너지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이스트 초빙은 과학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창원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매서분기점에서 28인승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같은 종류의 버스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추돌된 버스가 밀리면서 053 화물차를 충격하고 이 차가 다시 소렌토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를 연이어 추돌하는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6명과 버스기사 1명,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 1명 등 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로 후방 약 2가 1시간 넘게 일부 정체를 빚었으며 사고가 난 버스에는 2박 3일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창원, 성산구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던 초등학생 4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버스로 복귀하던 학생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개그우먼 출신으로 잘 알려진 안선영이 홈쇼핑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달성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선영은 채널어의 프로그램 4인용 식탁에서 어릴 적 가난한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 공중화 장치를 쓰는 등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안선영은 어머니가 방문 판매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안선영을 위해 힘든 일을 하며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안선영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부탁을 잘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선영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영국 연수를 떠나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지만 IMF 사태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선영은 뮤지컬 배우의 꿈을 접고 개그맨 공채에 응시하였고 결국 데뷔 4년 만에 어머니의 빚을 갚았습니다. 현재 안선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화장품을 판 여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홈쇼핑 쇼호스트로 화장품 1조 원 매출 신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BHC 치킨이 10년 장수 모델인 배우 전지현을 황정민으로 교체한 것은 치킨업계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인건비, 배달료, 원재료값 등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의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업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광고 모델을 교체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지현은 BHC 치킨의 장수 모델로 활약해왔으며 전지현의 광고 효과와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서 교체에 대한 결정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인해 황정민으로 모델을 교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민은 광고료로 톱클래스 배우나 유명인들의 6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킨업계는 광고 모델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를 바꾸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근 광고 모델을 대거 교체하고 있다. 톱클래스 모델과의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 모델료는 그리 높지 않지만 성장성 있는 배우나 신인 가수 등을 기용하는 시기다. 프라닥치킨은 2020년에 발탁해 3년간 광고 모델을 맡아온 배우 정혜인을 대신해 올해 신인 배우 고윤정을 기용했다. 비슷한 시기에 자담치킨은 배우 조정석에서 가수 권은비를 모델로 교체했다. 프라닥치킨과 자담치킨 모두 모델료를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아예 광고 모델을 없앴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는 2022년 7월 BBQ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유정을 발탁했으나 지난해 12월 계약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BBQ는 이후 새 모델을 기용하지 않고 있다. BBQ는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톱스타를 쓰기보단 글로벌 무대에서 인지도 있는 모델을 쓰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0월부터 올리브유와 해바라기 씨유를 반반씩 섞어 쓰고 있다. 당시 BBQ 측은 정부 물가 안정 대책에 호응하고 고객과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새 튀김기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은 아예 프랜차이즈 사업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 물류 효율화 작업을 위해 가맹지역본부지사를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교촌치킨은 그간 본사가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납품받으면 전국 주요 거점의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해당 지역 내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해왔다. 본사가 지역의 지사와 계약하면 가맹점은 지사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가 짜여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중 수수료가 발생해 유통비용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받았다. 가맹지역본부를 본사직영 체제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게 교촌 F&B의 전략이다. 가맹점 운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장에 치킨 조리 로봇을 도입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는 최근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경쟁률이 35,000대 1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내의 상가는 여전히 공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8년에 준공된 금천구의 상가도 비어있는 곳이 많았는데 이 중 한 상가는 경매를 거쳐 7억 6천만 원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결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상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상가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237건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4배나 많은 수치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주인을 찾은 상가는 10건 중 1건에 그쳤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낙찰가는 평균적으로 경매 감정가의 66.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부실 문제로 이어져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PF사설, 파트너십 대출을 해주는 제2금융권에도 위험이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학계의 전망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얀폴스키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AI가 인간을 해칠 가능성은 99.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AI가 실수를 저질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얀폴스키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상황. 둘째, AI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는 상황. 셋째, 모든 인간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AI 산업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와 구글 전 현직 직원들은 AI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기업 내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발자로부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AI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황부연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대 중후반보다는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캥거루족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25세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의 캥거루족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캥거루족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한 청년들이 캥거루족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캥거루족 현상은 결혼이나 비혼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부모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후 보장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전 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김대철 씨가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3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가족들은 김 씨가 좋은 일을 하며 삶을 마감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철 씨는 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으로 대한익스트림스포츠 연맹 이사를 역임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건강했던 김 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2월 13일로 갑작스런 기침과 목 부종 증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 동안 기적을 기다렸으나 김 씨의 여동생이 장기 기증을 제안하면서 그의 마지막 길을 의미 있게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동생 부부는 이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고 김 씨의 아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를 책임감 있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하며 그의 아내는 김 씨를 순수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던 사람으로 회상했습니다. 두 딸에게는 자상한 아빠로 기억되는 김 씨의 입관식에서 딸들은 김 씨에 관해 아빤 최고의 아빠야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 아내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아빠는 영웅이다라고 기억할 것 같아 다행이라며 수혜자들의 삶이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수혜자의 편지를 받은 후 자신도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 아내는 남편에게 지난 19년 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행복한 기억들 잊지 않고 살아갈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 모두 지켜줘. 당신은 듬직하고 다정한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었어.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